풀어봅시다. 너무 좋아. 158 모르겠는데. 개념에서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모르겠는 거, 잘 안 되는 거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159쪽 안 되는 거, 모르겠는 거 괜찮으신가요? 답은 금방 나오지? 그쵸? 가장만 열심히 하면 돼. 160쪽 봅시다. x의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범위를 정하라. 일단 씁시다. EX 빼기 2의 n 빼기 1 x 더하기 n 빼기 1 0. 그래서 1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래? 일단 쓸데부터 그려보자. 우리 맨날 하는 게 이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다시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했죠? 그렇지?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근이 하나는 여기 있고 뭐 하나는 이 정도 있는 거 아닌가? 대충? 그쵸?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리면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함수 양수로 맞춰놨잖아? 그럼 우리가 함수 fx는 2x제곱 빼기 2의 n 빼기 1 x 더하기 n 빼기 1의 그래프를 문제 조건에 맞게끔 잘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쵸? 이해되십니까? 괜찮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문제 조건이 딱 맞는 것 같아. 그쵸? 맞죠? 의심이 지금 마땅히 없지? 그쵸? 해봅시다. 일단 대충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가 외웠던 것들 중에서 두 근 사이에 1이 있네요. 그치? 그럼 편의상 우리가 fx는 2x제곱 빼기 2의 n 빼기 1의 x 더하기 n 빼기 1을 그냥 썼다고 합시다. 네, 그냥 썼다고 하고 일단 우리가 일단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 f1이 0보다 작다를 바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다시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면 일단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건 맞잖아. 그쵸? 그쵸? 그리고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괜찮지 여기까지.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오케이. f1이 0보다 작다? 오케이 됐어. 이거 체크했고 그 다음 이거 체크해야 되지. 그치? 일단 판별식 얘기해야 되나? 얘기할 필요 없죠? 기억나시나? 이미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이미 보장해주고 있어. 이 보장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판별식 얘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축은?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사실 얘기 안 해도 되긴 해. 얘기 안 해도 돼. 일단 함수값부터 봅시다. f-1은 0보다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0이? 크다? 오케이. 크겠죠? 그치? 그럼 되겠지? 그러면은 다시 축에 대한 얘기 좀 다시 봐봅시다. 축에 대한 얘기. 일단 얘가 판별식을 보장해준다 했지. 그쵸? 두 조에서 만나는 게 일단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 얘가 얘기하는 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두 개만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가능한 게 일단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 그쵸? 얘가 얘를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이 판별식이랑 함수값이 0보다 크다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좀 먼저 생각해보죠. 알겠지? 그러면은 이 둘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또는 이걸 얘기하지. 이거 이해가 되나? 축에 대한 얘기 없이. 그리고 F1이 0보다 작다 말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F-1이 0보다 크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 두 가지 결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거 얘기 안 해도 된다 했잖아. 그죠? 얘가 이게 보장을 해줍니다. 뭔 소리냐면 봐봐. 우리가 이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보장해준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이것까지 고려를 해볼까? 이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1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쪽에 찍히겠지? 그쵸? 여기일 수도 있고 얘는 1은 여기에 찍히지. 그치? F1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말이 되나? 이거 말이 될 수 있나? F1은 0보다 큰. 그쵸? 이게 아니죠. 그치? 그래서 F1이 0보다 작다 때문에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항상 보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이제 이거밖에 안 돼. F1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제 얘를 보면 충분하죠? F1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가능한 건 이제 이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치? 예. 곰곰이 잘 생각해봐요. 좀 오래 생각해봐야 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얘만 만족시키면은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자동적으로 만족시켜줍니다. 괜찮으신가요? 어렵죠? 그쵸?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2 빼기 2에 n 빼기 1 더하기 n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쵸? 마이너스 n 빼기 1이지? 보이십니까 이거? 바로 되는 거? 괜찮죠? n 빼기 1 n 빼기 1 묶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n 빼기 1 넘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m은 3보다 큰 거죠. 괜찮죠? 계산이니까 뭐. 계산이 이해가 안 돼. 계산 이해 안 되면은 뭐 그냥 직접 한번 써보면 되니까. 논리만 이해하세요. 논리만. 그래서 마이너스 넣으면은 2 딱 여기 되면 더하기 2에 n 빼기 1 다음 n 빼기 1 얘가 0보다 크다 했죠? 그래서 n 빼기 1은 5보다 큰데 2 넘기면 마이너스 2 n 빼기 1이 3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겠죠?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크죠?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 했으니까 m이 3보다 크면 말이 되는구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거 맞죠? 자, 2번 봅시다. 이건 뭐야? 둘은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래? 2번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있게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참수를 그려야 되겠죠? 말이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생각해봅시다.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D가 0보다 커나 같은 거죠. 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긴 했는데 접해도 상관없잖아. 접해도 근들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으니까. 그죠? 접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한 변식은 0보다 커나 같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함수값 바꿀까? 함수값은 F-1은 0보다 어때야 돼? 0이면 되나? 0이면 안 되죠? 이해되니? 0이면 안 되는 거? 0이면 이 뒤쪽이 나중에 생각하라고. 0이면은 두 근이 -1과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지. 하나가 -1이 돼버리는 거잖아.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F-1은 0이면 안 될 것이고 0보다 작아서도 안 되겠지? 0보다 작으면은 -1보다 작은 근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0보다 커야겠네요. 그다음 또 F1은 마찬가지 논리로 0보다 커야 되겠지? 이거만 따지면 충분한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그쵸? 충분할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 놓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 여기 두 가지만 그려지길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한 변식이 0보다 커나 같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그러면서 함수 값이 모두 0보다 크다. 또 그려질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 얘도 가능할 거야. 자, 한 변식 0보다 커나 같다 했으니까 일단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말은 되죠? 하나, 함수 값은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그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마찬가지.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한 변식이 0보다 커 나왔고 그 다음 함수값 둘 다 0보다 크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이제 얘네들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특징들을 좀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런 거 그래프를 얘기할 때 한 변식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뭐였지? 축이었지. 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세 번째 함수값이었는데 함수값 얘기 다 했으니까 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축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치? 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그 다음 얘도 근데 얘네들 축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렇지? 특징들을 좀 봐볼까? 우리가 말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축은 어디에 있나요? -1과 1 사이에 있지. 자,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은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축에 대한 조건이 -1이랑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자, 등호 들어가도 되나?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죠?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게 말이 또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근 하나가 1보다 큰 게 생겨버리죠. 두 근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 했는데. 그치? 하나, 둘, 셋, 넷. 계산해서 공통범위도 찾으면 되겠죠. 그치? 계산해 봅시다. 한 변식부터 갑시다. 한 변식이 바로 가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거지? 그치? 바로 보이죠 이제? 괜찮지? 인수분해 되네. 바로 갑시다. n 빼기 1로 묶으면 n 빼기 1에 n 빼기 1 빼기 2 이게 n 빼기 3 이게 되죠?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너보다 크다네? 바깥쪽 범위죠? 바깥 범위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되겠죠? 그치? 한 명씩 풀었고 그 다음 함수값 갑시다. 굳이 계산해야 되나? 네 해야 되겠네요. 결과를 지워버렸네. 에라이 뭐였더라? 이거였던 것 같아. 맞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부호가 안 바뀌었지? 그치? m은 3분의 1보다 크다. 다음 또 f1은 0보다 크다 했는데 0보다 작다의 해가 이거니까 부호 방향 바꿔서 3보다 작다 아,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축이 여기 있다면서 아 이거 풀어야겠네. 축 마이너스 2분의 b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런 거죠? 없애주고 약분하고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 n 빼기 1 그쵸? 양변을 1 더해주면 괜찮죠? 여기까지 계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계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공통범위 찾아야 돼 이제. 갑시다. 공통범위 찾으러. 숫자를 뭐였지? 숫자를 보아하니 마이너스 3분의 1, 1, 3 숫자 4개 찍읍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1, 3 그쵸? 조금 헷갈리니까 요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써요. 마이너스 1을 자꾸 나왔다. 근데 등호 포함되니까 여기 칠해주고 그렇죠? 자 3분의 1보다 크다 이거인데 등호 없으니까 뚫어주고 다음 3보다 작다 이거인데 등호 없으니까 또 뚫어주고 선생님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이상한 거 없어.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없을 뿐인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야.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마찬가지 뚫어주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공통범위 찾읍시다. 보이죠? 여기 해야 되는 거? 괜찮지? 그래서 답은 m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두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잠깐 맞죠? 어렵지? 조금 어렵죠? 정상이야.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숙제? 연습 문제 숙제? 왜? 파이팅. 163쪽. 자, 드디어 큰 게 왔다. 이것도 충분히 크지 않았나? 더 큰 게 왔습니다. 더 큰 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이 문제 풀었네. 다음 문제 풀어. 최애체수구나. 또 풀고 다음 문제 풀어. 또 최애체수네. 또 풀고 또 최애체수네. 또 풀고 아니다. 자, 풀다 또 최애체수 하네. 이 정도 많이 나옵니다. 최애체수는. 알겠지? 최애체수는 정말 중요하고요. 일단은 하기 전에 필기 좀 하고 봅시다. 최애체수 구하는 방법 정해져 있어. 많지 않고 딱 6개. 6개. 잠깐만, 5개? 아, 그렇지. 5개. 최애체수 쓰는 방법. 일단 좀 들을까? 아니다. 일단 쓰세요. 다 쓰고 설명드릴게. 첫 번째, 선별식. 두 번째, 이차함수. 세 번째, 산술기한. 처음 듣죠? 네 번째, 고시슈발츠. 교과가 빠졌던가? 고시슈발츠 방식. 다섯 번째, 미분. 일단 적으세요. 평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다 적으셨습니까?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습니까? 네, 천천히요, 천천히. 못 적은 사람 없죠? 갑시다. 판별식. 첫 번째부터 하면 판별식. 말 그대로 판별식. 이참수. 판별식 가지고 최애체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따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봐보는 걸로 하고. 다음 이차함수. 얘는 정말 밥 먹듯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이차함수 최애체수 구하는 거는 지금 할 때 잘해놔야 돼. 아니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똑같은 실수를 맨날 밥 먹듯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맨날 밥 먹듯이 욕먹을 거야. 예. 거짓말 같지? 그치? 맨날 실수해. 맨날 알려줘도 맨날 모르고 맨날 실수하더라고. 어쩔 수가 없긴 해. 이게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차함수 최애체수 구하는 거는. 다음 산술기하 평균. 정확히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최애체수 구하는 건데 아직 안 배운 거야.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수학 하에서 합니다. 수학 하. 이건 안 적어도 돼. 수학 하에서 배울 거고 그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이것도 또 있어. 수학 하에서 배울 겁니다. 다섯 번째, 무시무시한 미분이 드디어 나오네요. 미분 언제 나오더라? 3이었나? 아니, 1인가 2인가? 1이었던 것 같아. 아닌 말고. 어쨌건 그때 나오면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이제
최초에서 구하는 것도 몇 가지가 더 많긴 한데 그 6번 추가합시다. 6번 삼각함수. 이거 맙소사 무시무시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쵸? 근데 막상 배우고 나면 그냥 별거 없어. 시험장 그렇게 막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안 적어도 돼. 7번째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여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주세요. 7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이건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거든. 이제 이게 정석 기준으로는 목차를 보면은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가 없어.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는 정석 기준으로 수학 하에서 나오고 원래 거기에 있던 내용이거든.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들을 막 그릴 수 있었잖아. 곡선의 형태를 그렇게 막 그렸었죠. 그치? 어찌 보면 그건 방정식의 형태를 좌표 평면에다 나타낸 거지. 그렇지 않아? 이거 그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치?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함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거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나? 이게 아니지? 사실 우리는 함수처럼 보고 있긴 하죠. 함수처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y를 넘겨서 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x가 하나 정해지면은 y가 정해질 수 있고 아니 y가 하나 정해지면은 x가 2차식이니까 하나 또는 두 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이건 얘도 방정식이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x랑 y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방정식이잖아. 그쵸? 지금까지 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이런 방정식 우리가 좌표평면에다 그린 거였는데 부등식의 영역은 말 그대로 부등식을 좌표평면에다 그리는 그런 거 가지고 또 차이차수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네요. 쉴게? 쉬어도 되지? 아이고 필기를 해버렸네.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차이차수 찾는 방법은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돼. 알겠죠? 갑시다. 164쪽, 165쪽 하기 전에 165쪽 넘어가기 전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2차 함수를 우리가 가져왔어. 2차 함수를 가져왔는데 얘는 최대값이 있니? 주권. 주권? 2차 함계수가 양수야. 2차 함계수가 양수인데 최대값이 있니? 최대값 없죠. 네. 무한한 게 물론 하늘 최대값이 왜 없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왜 없지? 근데 응. 그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응. 그 지나가는 번호들은 최대값이 존재하죠. 응?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설정하는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아주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계속 얘기했던 거는 잘했고 틀린 말 아니야. 틀린 말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x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실수였어. 모든 실수. 근데 만약에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만약에 범위를 여기에서만 놓고 우리가 2차 함수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2차 함수가 이제 그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좀 삐뚤어졌네?
미안합니다. 좀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식은 똑같이 써져. 똑같이 써지는데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을 뿐인 거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쨌건 이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그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차함계수는 양수가 될 거야. 그쵸? 이차함계수 양수라고 하면 최소값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치? 잘 알고 있잖아. 최대값. 여기서 최대겠지. 그쵸? 제한 범위가 중요한 거야, 이제는. 알겠죠? 제한 범위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제한 범위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문제 풀이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들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없다 라고 배웠고, 이차함계수와 음수인 것들은 위로 볼록해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은 없다 라고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실수를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경우 똑같이 안 가질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여기를 뺄 거야. 여기를 빼고 똑같은 이차함수 또 가져옵시다. 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다고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2점을 뺐기 때문에 그려지긴 하겠지만 2점 빼야 되지. 그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최소값 있나요? 최소값 있죠? 여기 하나 나중에 있잖아. 최대값 있나요? 최대값 있나? 없지. 최대값 없어요. 여기가 최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2점 뺐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y는 5 였다고 하면은 여기 뺐으니까 y는 5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잖아. y는 5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5보다 작긴 하지만 5는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5가 아니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없는 거고. 괜찮으신가요? 이거 빠져있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니? 얘가 없다는 게? 빠져있다는 게?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 좀 많이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랬잖아. 숫자 자연수밖에 없다면서. 근데 정수도 있다며. 그치? 또 숫자 정수밖에 없다면서. 근데 보니까 또 유리수 있다면서. 그치? 유리수가 전부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무리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치? 분리수가 있고. 그래서 실수가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복소수까지 있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많이 깨부숴야 됩니다. 알겠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165쪽 갑시다. 그래서 잠깐 가기 전에 163, 164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충분해. 다 얘기고. 그러면은 최소 어떻게 찾지? 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 별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차함수가 범위가 정해지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치?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괜찮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차함계수 양수로만 다루고 있지? 그치? 상관없어.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 다 있겠죠? 그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찾아봅시다. 최대값, 최소가 전부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각각 최대, 최소 되겠죠? 여기서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여기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십니까? 일단 범위의 양끝점에서 값을 좀 조사를 해보면 되겠지. 그치? 물론 여기도 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범위의 양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아닌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럼 그 축이 범위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축, 여기 축, 여기 축. 얘는요? 얘는요? 다 그리진 않았지만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축이 범위 밖에 있죠. 축이 범위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가 축의 위치에서 함수값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세 개밖에 없어. 범위 왼쪽 끝점, 범위 오른쪽 끝점,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축에서 함수값 확인해야 되고, 축이 범위 바깥에 있으면은 확인 안 해도 되고. 괜찮니? 괜찮니? 적어줄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됐어요. 찾기. 첫 번째. 일단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범위. 양끝점. 대입. 범위 양끝점 대입. 함수에다가. 그럼 숫자가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 축의 위치하기. 축의 위치를 확인해서 범위 안에 있으면 범위 안에 있으면 대입. 범위 안에 없으면 무시. 이거 무시한다는 게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값을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세 번째. 위에서 구한 두 개 또는 세 개의 값 중 이 과정 동안에서 구한 값이 두 개나 또는 세 개가 있겠죠? 범위의 양끝점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이 두 개. 그 다음 축의 위치가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있으면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없으면은 고려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의 값이 되겠죠?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 가장 작은 것이 최소. 괜찮죠? 이거 개념은 괜찮니? 구하는 방법? 직관적이죠 나름? 필기해 놓으세요. 여기 164쪽에다가 필기해 주겠다.
나중에 이제 너희들 이거 수학 공부를 하다가 너희들도 이제 고이게 될 거아니야. 나중에 너희들이 고이면은 야 최저에서 어떻게 찾냐?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 대답은 못하는데 문제 다 풀나. 그런 순간이 와요.